북쪽으로는 광주 산맥이 지키고 남쪽으로는 북한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평. 서울과 가깝고 자연이 수려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맛있는 음식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그래서 가평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음식으로 승부를 건 식당들이 유난히 많다.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여행의 즐거움이 더욱 커지는 곳. 청춘과 낭만의 여행지 가평으로 떠나보자. 가을이 무르익었다. 전국의 산은 이미 단풍으로 물들었고 잠시 한눈을 팔면 금세 겨울바람이 불어 앙상하게 가지만 남기게 될 것이다. 주말이면 이 좋은 계절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평을 찾는다.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가평은 그 유명세만큼 다양한 음식들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이름난 메뉴가 있으니 바로 닭갈비와 막국수. 하지만 이곳의 닭갈비는 철판에 볶아내는 춘천식 닭갈비와는 다르다. 숯불에 구워 먹는 이 숯불 향은 어디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에요. 숯에 굽는 거랑 또 구워 먹는 맛이 확 틀리죠. 완전히 제대로죠, 이거 구워 먹는 거. 춘천 닭갈비가 채소와 곁들여서 부드럽게 먹는 볶음식 닭갈비라면 이곳의 닭갈비는 닭고기를 양념에 굽는 구이식 닭갈비다. 손님들이 연하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이 닭 다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부위만 사용하고 있어요. 뭐 여타 가슴살이나 닭의 또 넓적다리살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쓰고 종아리살만 이렇게 따로 선별을 해서 그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닭갈비 하면 보통 잘 알려진 춘천식 닭갈비를 떠올리지만 사실 가평의 닭갈비는 소갈비나 돼지갈비와 조리법이 비슷해 갈비라는 이름은 오히려 구워 먹는 가평의 닭갈비와 더 잘 어울린다. 고기마다 어울리는 양념이 있다. 닭고기엔 역시 매콤한 고추장 양념이 제격. 고운 고춧가루에 마늘, 간장, 설탕을 더해 고루 잘 섞어준다. 이제 양파 갈은 거 넣을 차례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양파를 갈아 넣는데 감칠맛을 더하고 양념장의 농도를 조절한다. 냉장에 보관하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이 돼야지 고기의 양념이 잘 배고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념이 완성되면 미리 손질해둔 닭다리살과 잘 어우러지도록 충분히 주물러준다. 양파를 듬뿍 넣어 잡내가 없고 육질이 부드럽게 숙성된다. 물론 거기도 장점은 있어요. 밥도 볶아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담백하고 깔끔하게 드시려고 하시는 손님들 위주로 이렇게 숯불에 굽는 게 훨씬 더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된 닭갈비는 손님상에 내기 전에 초벌을 한다. 양념이 타지 않게 하면서 속까지 잘 익도록 하려는 뜻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닭갈비와 잘 어울리는 숯향이다. 실질적으로 고기에 향이 배거나 풍미가 배게 하는 것은 그 훈연제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참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닭고기랑 가장 잘 어울리는 훈연제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제일 포도나무 훈연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포도나무 훈연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신선한 닭고기의 다리살, 감칠맛 나는 양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벌을 하는 과정에서 가평 닭갈비의 맛이 결정된다. 식욕을 자극하는 숯향으로 닭갈비의 맛이 완성되는 것이다.
은은한 불 위에서 석쇠를 계속 회전시켜 굽기 때문에 양념은 타지 않으면서 고기의 속은 촉촉하게 익는다. 초벌을 한 닭갈비는 손님상에서 한 번 더 굽는데 수태향이 밴 가평 닭갈비는 풍성하게 쌈을 싸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메뉴, 매콤한 닭갈비에 막국수가 빠지면 서운하다. 메밀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내리거든요. 방아를 찧어서. 그래서 그 맛은 약간 거친 듯 하면서도 그 메밀 맛이 향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소갈비나 돼지갈비를 먹고 냉면을 먹는 것처럼 닭갈비를 먹고 나면 막국수를 먹는다. 그러다 보니 닭갈비와 함께 먹는 막국수는 입가심 하는 음식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곳에서는 정성 들여 만드는 정통 막국수의 맛을 보여준다. 그 맷돌에 가는 이유는 기계에 갈다 보면 이 메밀이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열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열을 받게 되면 맛도 떨어지고 향이 많이 날아가 버려요. 통메밀을 맷돌식 기계로 그날 사용할 만큼만 갈기 때문에 메밀가루가 더없이 신선하다. 신선한 메밀가루로 만든 반죽.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으로 면을 뽑아 바로 삶는데 찰기가 부족한 메밀의 특성상 오래 끓이게 되면 면이 금세 퍼지기 일쑤. 맛있게 삶으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어머님들이 집에서 국수 삶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요. 국수가 좀 빨리 익고 좀 부드럽게 면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붓는 거예요. 차가운 물에 여러 차례 씻어 면발의 윤기를 살린 메밀국수. 아삭하고 새콤한 고명과 양념장을 얹고 나면 그제서야 손님상에 나간다. 메밀의 맛을 그대로 살린 막국수. 오로지 이 막국수만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 기성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막국수와는 전혀 다른 맛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 메밀은 발효가 쉽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손님 오시면 필요한 양만큼만 반죽을 해서 그래서 국수를 바로바로 내려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선한 메밀의 향이 살아있는 구수한 메밀전도 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메밀 반죽을 펴고 쫄깃한 버섯, 파, 숙주를 얹어 부친다. 양념을 하지 않아 은은한 맛을 내는 재료만 넣어 메밀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다. 진한 색의 메밀전, 투박하지만 쉽게 맛보기는 어려운 신선한 메밀전이다. 닭갈비와 막국수는 어딜 가나 있을 법한 흔한 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흔한 메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특별한 요리가 될 수도 있다. 음식의 주재료가 가진 맛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정성. 그 정성으로 만든 가평의 첫 번째 맛. 두툼하게 구운 가평식 닭갈비와 결코 막 만들지 않는 막국수다. 특별한 비결이나 이런 것보다도 항상 오시면 똑같은 맛을 느끼고 가시고 맛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재료만큼은 최소한도 제일 좋은 재료 그리고 또 제일 신선한 거 저희 집 오시는 손님은 8, 90%가 다 단골 손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께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아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가평. 이 아름다운 산 속에서 가평의 맛을 찾는 여행이 계속된다. 과연 이 산 속에 어떤 음식의 재료가 숨어 있을까? 지금 간장게장 담는데 필요한 약초를 채취하러 왔어요.
어떤 약초 이름? 지금 오늘 이쪽 산에는 관중하고 배초향, 백지 그 정도 채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쓰러졌네. 재료를 채취하러 가는 길부터 만만치 않다. 사냐초는 사람들의 발길이 없고 험한 곳에 자라기 마련. 따라오기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거의 매일 이곳을 찾아오지만 산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그럼 위험했던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왜요? 막 벼랑에서 이쪽 산세가 좀 경사가 높아요. 경사도가 높으니까는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독사한테 물려서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운이 좋으면 산을 오르고 몇십 분 만에 원하는 사냐초를 만나기도 하지만 몇 시간씩 산을 헤매는 날도 수두룩하다.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편. 잘 자란 사냐초를 캐는 손길이 능숙하다. 이는 백지예요. 백지요? 예. 이게 이제 반신불수 중풍 그리고 두통 거기에 쓰는 한약재인데 항바이러스성이 강해가지고 세균을 죽여요. 요거는 이제 방아잎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저 아랫지방에서는 생선 비린내를 잡는 데 많이 써요. 악취 제거에 굉장한 효능이 있고요. 간장게장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간장게장이 부패하기 쉬운 갑각류다 보니까 그 초점을 항바이러스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저는. 간장게장 담으러 가지요. 자연 그대로 자란 사냐초로 바로 담그는 특별한 게장. 과연 사냐초로 어떻게 게장을 담그는 걸까? 게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잡은 것을 쓴다. 탕이나 찜으로 많이 먹는 꽃게. 하지만 게장으로 쓰기 좋은 꽃게는 따로 있다. 꽃게철에 딱 60일간 잡아요. 60일 동안만 잡아가지고 1년 소비량을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제일 살이 좋을 때가 간장게장용은 암컷을 쓰는데 봄게를 쓰고요. 손질한 꽃게는 배가 위로 가도록 차근차근 통에 담는다. 이제 이 집만의 특별한 게장 양념의 비법이 나올 때. 직접 캔 사냐초는 뿌리 사이사이 흙을 깨끗이 씻어 손질한 다음 발효가 잘 될 수 있도록 잘게 썰어준다. 사냐초의 종류별로 나눠 담지 않고 함께 발효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비율은 이게 오랫동안 장기 저장할 때는 설탕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발효해서 숙성시킬 때는 설탕량이 적어지고 이게 때에 따라서 틀려요. 설탕에 절인 사냐초는 항아리에 넣고 발효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린다. 사냐초의 즙이 설탕과 함께 발효되면서 짙은 향을 낸다. 만들어서 숙성된 발효, 완전히 숙성된 발효액. 이거는 초막이라고 해서 거의 식초가 된 거예요. 충분히 숙성된 사냐초를 망에 걸러 맑은 발효액만 양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게장에서 가장 중요한 양념, 바로 오래된 젖장이다.
제가 간장게장을 27년 전서부터 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게장을 담고 숙성된 간장을 또 그 다음 게장을 담을 때 이 간장을 반을 넣는 거예요. 접장 하나, 간장 하나, 여기다 부어 주시면 돼요. 이 안에 마늘, 생강, 고추씨, 가루, 그리고 아까 채취해온 산야초 백지, 관중이랄지 여러 가지 산야초를 넣은 것을 이렇게. 한결같은 맛을 위해 27년간 지켜온 접장과 직접 캔 산야초 발효액이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을 낸다. 그리고 이 집의 또 다른 특징. 이곳에선 간장을 달이지 않는다. 끓이는 간장은 3일 후에 다시 부어서 가열을 해가지고 멸균 처리를 한 다음에 또 다시 부어주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발효액을 간장게장에 접목시켜서 했더니 계속 발효가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향도 좋아지고 이 모든 것은 다 알코올 발효가 됐죠. 식초처럼 산발효가 됐죠. 그것들이 모든 세균을 멸균시켜주고 유해균을 멸균을 시켜주고 또 숙성까지 해주니까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감칠맛 나는 간장게장이라면 더 이상의 반찬은 필요 없다. 속살이 꽉 찬 게도 중요하지만 그 맛을 완성하는 양념 간장까지 정성을 다했으니 그 맛이 다를 수밖에. 간장게장 한 접시에 담긴 특별한 맛의 비법. 수십 년 간장의 맛을 이어오고 수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완성된 고마운 맛이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가평의 맛. 손으로 하나하나 곱게 빚어낸 탐스러운 손만두가 그 주인공이다. 두툼한 크기의 속까지 꽉 찬 손만두로 만드는 만두전골. 잣 손만두, 소고기 샤브샤브가 주 메뉴입니다. 옛날서부터 이 가평 지역이 그 잣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이 잣이 특산물이다 보니까 이 만두에 잣을 넣으면 더 맛있겠구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잣 손만두를 메뉴로 택하게 됐습니다. 만두의 속을 든든하게 꽉 채울 속 재료들. 돼지고기, 절인 배추, 양파, 부추까지 모두 만두 속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입안에서 씹히는 맛이 좋도록 기계로 갈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썰어 준비한다. 숙주, 절인 배추는 식감을 뛰어나게 하고 부추는 향을 낸다. 그리고 물기를 뺀 두부는 이 모든 재료들이 부드럽게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통깨, 후추, 설탕, 이렇게 이제 소금, 간. 수분을 충분히 빼지 않으면 속재료가 뭉쳐서 식감이 떨어진다. 후추하고 두부하고 숙주는 이제 꼭 짜가지고 물기가 조금 없어야 만두 붓기도 좋고, 물기가 많으면 만두 붓기가 터지고 이러니까. 여기 가평은 잣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나는 잣을 갖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잣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잣만두로 해가지고 좀 만들고 있어요. 이곳의 손만두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가평에서 자란 잣을 넣어 씹을 때마다 은은한 잣향이 난다. 평범했던 만두가 가평의 색을 담은 가평식 손만두가 되는 것이다. 만두피를 갖다가 숙성이 잘 돼가지고 좀 이제 부드러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꼭꼭 눌려가지고 만두가 좀 안 터지게끔 저희는 만두의 주름까지 찍어낸 듯 똑같은 모양으로 예쁘게 빚은 손만두. 손으로 빚은 탐스러운 만두가 정겹다. 이렇게 빚은 만두는 그대로 쪄먹어도 충분히 맛있다. 한 입에 먹기 버거울 만큼 크기도 크고 속도 알찬 잣손만두. 이 든든한 만두로 끓이는 만두전골은 이 집의 최고 인기 메뉴다. 각종 채소를 넣어 개운한 맛을 내는 육수에 만두전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냄비 가득 만두를 채워준다. 시원한 국물에 어우러진 만두. 굳이 밥을 따로 먹지 않아도 속이 든든해진다. 저 고소하고 담백하고 피는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육수는 매운 거는 매운 거대로 칼칼하고 안 매운 거는 그냥 시원하고 그런 맛으로. 만두를 많이 먹는데 뭐 저희 옛날에 어머님도 만두집 하시고 하셨는데 만두가 의외로 쫄깃쫄깃하고 만두는 저는 피를 좀 중요시했거든요. 만두가 쫄깃쫄깃하고 또 잣도 들어서 맛도 있고 건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두 같아서 자주 먹습니다. 재료를 아낌없이 쓰는 집이라면 맛은 저절로 따라온다. 넉넉한 인심을 내어주는 곳은 손님이 알아서 찾아온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곳들이 많은 가평. 맛있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 가평에서 가을의 끝자락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